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진실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70년 가까운 궁중 생활을 오직 지혜 하나로 버텨내며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한 여인, 해경궁 홍씨.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피의 대본이며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던 비극의 기록입니다. 과연 그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지키려 했던 아들 정조의 등극 뒤에는 어떤 무서운 비밀 거래가 숨어 있었을까요? 감히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이 궁중 잔혹사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주십시오. 1735년 해경궁 홍씨는 한성부 반송방의 풍산 홍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범상치 않은 태몽과 함께였지만 그 특별함은 축복이 아닌 냉혹한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홍씨 가문은 비록 명문이었으나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홍봉하는 30이 넘도록 과거에 연거푸 낙방하며 가세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울어져가는 가문을 일으킬 기회가 찾아온 것은 1743년 바로 사도세자의 세자빈 간택이었습니다. 가문의 대표 선수로 9살의 딸을 내세운 아버지의 승부수는 놀랍게도 적중했습니다. 간택 과정에서 그녀의 남다른 총명함과 고아한 기질이 드러났고 그녀는 용모뿐 아니라 가문, 성품, 지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744년 10살의 나이에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궁궐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궁중은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복잡하고 음침한 정치와 인간관계의 미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며 궁중의 법도와 역사를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명은 남편 사도세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평범한 궁중 생활이 이어졌고 그녀는 1750년에 의소세손을 낳았으나 곧 잃었고 1752년 18살에 훗날 조선의 성군이 될 아들 정조를 낳았습니다. 이어서 두 공주를 더 낳으며 세자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의 광기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를 대리하는 스트레스와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 속에서 사도세자는 점차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예놀이에 탐닉하고 학업을 게을리하는 정도였지만 곧 그의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며 기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복도는 핏빛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옷을 갈아입는 것을 극도로 꺼려 냄새가 진동했고 환관이나 궁녀를 칼로 해치고 매질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창백한 해경궁은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존재 이유는 바로 어린 아들 정조였습니다. 남편의 병증이 아들에게까지 유전될까봐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정조가 아버지를 닮지 않도록 지독하게 교육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조에게 궁중의 예실과 국가, 제도, 심지어 다른 집안의 족보까지 세세하게 가르치며 그를 정치와 역사의 전문가로 키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이미 단순한 총명함을 넘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사도세자의 광기에 대해 쉬쉬했지만 해경궁은 그의 증상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노론과 소론의 정쟁에 악용될 수 있는 정치적 독약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남편의 폭주와 왕실의 냉담함 사이에서 매 순간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정조를 무사히 왕위에 올리는 것. 이를 위해 그녀는 남편의 병증과 광기를 감싸는 동시에 시아버지 영조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숨막히는 줄타기를 감행했습니다. 그녀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곧 더 큰 비극이 그녀를 덮칠 예정이었습니다. 1760년 해경궁 홍씨의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세손 정조가 흥운부위 정제화 등과 함께 기방에 출입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젊은이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관기로 위태롭던 상황에서 정조의 부도덕한 행실은 정치적 정적으로 하여금 세손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해경궁은 피가 마르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전철을 밟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친정아버지 홍봉안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어린 세손이 사도세자와 같이 될까 염려된다며 사건 수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홍봉안은 정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개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친정아버지마저 주저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해경궁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바로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친정아버지 앞에서 밥을 끊고 단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녀의 절박함과 아들을 향한 지독한 모성애,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강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해경궁의 강한 의지에 굴복한 홍봉안은 마지못해 사건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기생들을 유배 보내고 세손에게는 후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잠재웠습니다. 이 일은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그녀의 비범한 위기관리 능력을 후대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경궁의 지혜는 세 가지 빛을 발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단순한 일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간파한 예리한 직감력이었습니다. 둘째, 친정아버지마저 주저할 때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이었습니다. 셋째,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정치적 감각의 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더 큰 비극, 이모화변에 비하면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762년 29살의 해경궁에게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시아버지 영조가 남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 참혹한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뒤주 속에서 며칠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영빈과 심지어 친정아버지 홍봉안까지 사도세자를 죽일 것을 종용하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남편을 잃었을 뿐 아니라 10세 아들 정조의 미래마저 풍전등화였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정조에게도 죽음과 같은 위험을 안겨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은 피냄새와 광기, 그리고 배신의 악취로 가득 찬 거대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해경궁 홍씨의 진정한 지혜가 섬광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통곡하고 절규하는 대신 가장 냉철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해냈습니다. 몇 달 후 사도세자가 죽은 뒤 처음으로 시아버지 영조를 만나는 극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그녀가 던진 단 한 문장은 조선 역사상 가장 현명한 발언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운이올소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녀의 모든 생존 전략과 정치적 감각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한마디로 영조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이 발언은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처와 자식이니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지 모르나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처한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조가 듣고 싶어하는 겸손과 감사를 통해 모든 적대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녀는 아들 정조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영조는 비정한 군주였으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복종하고 감사하는 며느리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분과 분노 대신 지혜를 택했고 그 선택은 정조의 미래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영조의 눈밖에 날까 걱정한 그녀는 아예 정조를 영조에게 데려가서 직접 키우게 한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정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해경궁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는 정수였습니다. 정조를 영조 곁에 두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고 동시에 죄인의 아들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궁궐내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버렸다. 지나치게 냉정하다. 하지만 해경궁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당장의 모성애적 감정보다 아들의 궁극적인 생존과 왕위 계승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독한 투쟁가였습니다. 이 전략적인 결정 덕분에 정조는 영조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대리청정을 명받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피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을 왕좌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생존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났어야 했지만 운명은 또 다른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후 해경궁은 오히려 더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그 칼날이 해경궁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친정을 숙청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1778년 그녀의 삼촌 홍인안이 사사되었고 만 1801년에는 동생 홍낙인마저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가족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해경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녀의 지혜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정조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정치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대신 참고 기다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인내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친정의 신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정조가 수원 화성 행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정조는 어머니에게 70세가 되는 해에 친정을 복권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해경궁의 인내가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 정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손자 순조는 아직 어렸고 해경궁의 친정 복권이라는 염원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통함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무기는 바로 정조의 유지였습니다. 해경궁은 순조 즉위 초부터 아들 정조가 생전에 친정 복권을 약속했음을 강조하며 이는 선왕의 마지막 뜻임을 끊임없이 순조에게 주입했습니다. 이 고독하고 집요한 투쟁은 무려 1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끈기와 전략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1814년 순조 14년 해경궁은 아버지 홍봉안과 친정 집안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공식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린 끝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한 여인의 집념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궁이 보여준 지혜는 바로 장기적인 인내였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놀라운 참을성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정치적 숙청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최종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궁극적인 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난 것은 바로 그녀의 최후의 무기, 한중록의 저술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궁중회고록이 아니라 그녀의 생존과 복권을 위한 전략적인 전쟁 선포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과거를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의 역사를 설계하려 했습니다. 한중록은 1795년 환갑을 맞아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기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단순한 회고록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친정 복권이 다시 요원해지자 책의 성격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당했지만 내 친정은 무고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변론서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모와 변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냉철하게 기록하며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의 행위와 아들이 친정을 숙청한 행위 사이에서 자신과 친정 가문의 결백을 주장하는 복잡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한중록은 그야말로 전략적 글쓰기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사도세자의 광증을 자세히 묘사하여 남편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친정 가문이 억울하게 희생당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후대에 전해져 역사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는 오래 살아남아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사례였습니다. 이모와 변의 당사자들이 모두 죽고 그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 붓을 들어 이를 소상히 기록으로 남긴 이는 해경궁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의 전쟁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한중록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손자 순조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정조의 유지를 강조하여 결국 친정의 복권이라는 궁극적인 정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통해 운명을 통제했습니다. 성군이라 불리던 아들 정조는 어머니의 이 비범한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두고 젊어서부터 한 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머니의 기억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가 궁중의 예실, 국가제도, 심지어 다른 집 족보에 이르기까지 궁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예실은 곧 정치의 역사이며 족보는 인맥의 지도였습니다. 해경궁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조의 다음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질문하면 하나하나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이는 조선의 왕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스승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정조는 실제로 어머니를 단순한 왕실 어른이 아닌 정치적 조언자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을 구했고 해경궁이 70년 가까운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은 지혜와 경험은 정조의 통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왕의 뒤에서 묵묵히 정치를 조율하는 그림자 재상이었습니다. 정조가 어머니에게 보인 효도 역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1778년 효강, 1783년 자, 1784년 정선, 1795년 회갑 기념으로 휘목 등 생전에 이토록 많은 존호를 받은 왕실 여성은 드물었습니다. 또한 정조는 어머니를 자궁이라 칭하며 사실상 왕대비로 대우했습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가변은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출궁하여 환궁하기까지 8회에 걸친 수원 화성 원행은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신분이 박탈되거나 죽지 않으면 궁궐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왕실 여성의 신분으로 이런 식의 외출을 해본 여성은 해경궁 홍씨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이 극진한 효심은 단순한 아들의 도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자라며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낸 냉철한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정치적 통찰력과 생존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했습니다. 해경궁의 지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첫째, 끊임없는 학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궁중의 모든 사건과 인물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둘째,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의 분노나 이익보다는 먼 미래, 즉 아들의 왕위 계승과 친정의 복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인내했습니다. 넷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영조든 정조든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했습니다. 해경궁의 지혜가 빛을 발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정조의 후궁, 성덕임 의빈 성씨에 대한 그녀의 대응이었습니다. 성덕임은 해경궁이 친히 키운 궁녀였는데 정조의 거듭된 고백을 2번이나 사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가 덕임의 사촌까지 책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제야 덕임은 승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2번이나 거절했던 후궁을 시어머니로서 미워하거나 질투할 법도 했지만 해경궁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해경궁은 오히려 덕임을 지극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덕임이 출산할 때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과 유모를 보내 돕는 등 정조의 아이와 덕임을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이것 역시 해경궁의 비범한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아들의 행복을 해치는 대신 정조에게 이미 소중한 존재인 덕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군, 여군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아들의 사적인 영역까지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해경궁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참을성과 끈기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 친정 복권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녀는 어떤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정교한 전략적 시간 투자였습니다. 해경궁은 자신의 지혜를 죽음 앞에서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1805년부터 다면증을 앓아 오래 병석에 누웠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손자, 순조와 궁중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녀가 설계한 역사, 드라마의 마지막 대본을 직접 완성하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어린 순조의 통치 철학이 될 궁중의 헌법이었습니다. 1815년 12월 15일 해경궁 홍씨는 81세의 나이로 기나긴 생을 마감했습니다. 10살에 입궁하여 29의 남편을 잃고 아들을 왕으로 키워냈으며 친정의 명예까지 회복한 그녀의 70년 궁중 생활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그녀의 시호, 헌경, hien징은 정말 적절했습니다. 총명하고 예지함을 헌이라 하고 밤낮으로 경계함을 경이라 하였다는 뜻처럼 그녀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심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냈습니다. 그 시호 한 글자 한 글자에는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단순한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정치의 실질적인 조언자였고 궁중 내 모든 위기를 해결했던 위기관리의 전문가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을 역사에 완벽하게 각인시킨 기록의 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경궁 홍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보여준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존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강인함,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장기적인 안목,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학문적 지식이 뛰어난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히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냉철함입니다. 궁중잔혹사라는 이름 아래 해경궁 홍씨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적을 동지로 바꾸며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권력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만약 해경궁이 이모화변 직후 감정에 휩싸여 영조를 원망하거나 분노했다면 그녀와 아들 정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마저도 통제하고 정치적 계산 아래 가장 유리한 패를 던지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녀는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성덕임조차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 홍봉안을 이용해 아들의 미래를 도모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를 이해하려 노력한 그녀의 태도는 냉혹한 계산의 산물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지혜는 정치적 생존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인 한중록을 통해 수많은 역사가와 연구자들에게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증언을 남겼고 이 증언은 사도세자와 영조에 대한 후대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해경궁이 한중록을 통해 사도세자의 광기를 과장하고 친정의 무고함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역사를 통제하려는 최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야망 그리고 모성애가 결합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아들의 왕위 등극이라는 기회로 바꾼 그녀의 지혜는 경이롭지만 동시에 씁쓸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조선의 성군 정조가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고 고백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녀의 지혜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섬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지혜가 단순한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저질러야 했던 잔혹한 선택의 기록이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존과 역사의 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궁중 잔혹사의 대본을 직접 완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새긴 해경궁 홍씨. 오늘 우리가 만나본 그녀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사의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이 논쟁에 참여해 주십시오.